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5월 21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충격적인 쇼킹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발표가 됐습니다. 이재명 전 대선 후보가 출마했죠.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여기에 대해서 오늘 STI라는 여론조사 업체가 지지율 조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출마해 있죠. 현지에서 병원을 하는 그 의사 출신입니다. 무명이죠. 정치적으로는 무명이죠. 자, 윤형선 후보가 49.5%를 받았습니다. 거의 과반에 육박하는 지지를 받았고, 민주당 이재명 45.8%. 자, 3.9% 차이로 오차범위 내지만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 처음에는 뭐 게임도 안 됐죠. 그래서 가장 만만한 곳을 찾아서 이재명이 갔는데, 그곳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또 떨어질, 대선에 이어서 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며칠 전 리얼미터 조사에서 9.9%를 이겼죠. 그런데 그 이후에 계속 추락을 하면서 단 며칠 사이에 역전이 돼버리는, 물론 뭐 여론조사 업체가 다르니까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추세는 추인을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재명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자, 그러면 이재명이 이 정치권 진입에 실패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 특히 민주당에서. 자, 어제 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이 그 가결됐죠. 그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전혀 그 예상을 깨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당론 결정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한덕수 인준안 찬성. 처음에는 부결 당론 결정 쪽이 높았고, 나중에는 그래도 자유투표 정도로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3시간 반 동안 의원총회를 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한덕수 인준안 찬성입니다. 자, 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이재명이 또 다시 떨어질 경우에, 일단 저는 민주당이 해체가 될 걸로 봅니다. 그 정치권에 빅뱅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면 정계 개편이 되고, 여러 가지 또 시나리오들이 난무를 하는데, 심지어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등장할 거다, 이런 시나리오까지 나오는데, 자, 한번 살펴보죠. 일단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는 한덕수 인준 찬성을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그 과정에서 3시간 30분 동안 의원총회장 안에서 민주당 의원들끼리 각 개파별로 이해가 다 다르죠. 본인의 지역구 사정도 다르고 정치적인 입지 같은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찬성해야 되느냐, 반대해야 되느냐, 자유투표에 맡겨야 되느냐, 이것을 놓고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였습니다. 자, 뭐 오고 간 내용은 지금 다 보도가 됐으니, 그리고 또 비공개라서 정확한 멘트는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본회의장 투표 결과는 재적의원 250명 중에서 찬성 208명, 반대 36명, 기권 6명. 자, 반대가 36명이나 나왔습니다. 기권도 6명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42명이죠.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이렇게는 안 나왔겠죠. 거의 뭐 한두 명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반대나 기권이. 국민의힘에서는 전부 다 찬성을 했다고 치고, 민주당, 그리고 뭐 물론 정의당 6명도 있고 하지만은, 어쨌든 정의당 6명까지 해서 36명이 반대를 했다. 그러면 정의당이 예를 들어서 다 반대를 해버렸다 하더라도 30명이 이탈을 했고, 여기는 뭐 무소속, 민주당 출신 무소속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6명 기권한 사람, 또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의원총회까지는 참석을 했는데 이어진 본회의 투표를 하지 않고 나가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만을 표시한 거죠. 자, 그렇게 보면은 이 반대, 표결에 참여해서 반대, 기권, 여기다가 불참까지 합하면은 60명 이상이 당론에 항명을 해서 반대하거나 기권하거나 나가버렸죠. 자, 60명이라면 상당히 큰 숫자입니다. 민주당 지금 의석이 167석이죠. 그 중에서 절반은 안 되지만 3분의 1이 훨씬 넘는 그런 숫자가 당론에 반대를 해서 나가버렸다. 자,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 전개될 전국 상황, 정치권 판도 변화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당론을 한덕수 찬성으로 선회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입니다. 충격적이었죠. 정당 지지율이 국민의힘 43%대 민주당 29%. 민주당은 2주 사이에 무려 41%에서 29%로 빠졌습니다. 12%포인트나 폭락을 한 거죠.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바이든 지금 와서 오늘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들어가지도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정권 교체기에 중도층이 대거이탈을 했는데 한덕수까지 부결시키면은 중도층이 더 빠져나가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니 이 고육책으로 한덕수를 인준을 했는데 거기에 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60명이나 있었다는 겁니다. 지방선거가 문제가 아니고 지지층을 안고 가야 된다. 열성 지지층들이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를 인준해주면 떨어진다. 그렇게 다른 노선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항명을 한 사람이 60명에 이르는 겁니다. 167명 중에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당론을 선회한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갤럽의 충격적 여론조사, 두 번째는 이재명이 이야기했던 일종의 가결론입니다. 한덕수를 가결시켜줘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지금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이런 명분을 대면서 일종의 핑계죠. 그렇게 되면서 인준 찬성 메시지를 거듭 발전을 했습니다. 본인 선거가 지금 어렵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는 오늘 나왔지만은 어제 그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이 다 느끼는 겁니다. 현장에 다니다 보면은 이거 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느끼죠. 자, 그래서 본인 선거도 어려운 데다가 본인이 지방선거 총괄선대위원장 1인 책임으로 맡고 있기 때문에 이 한덕수 역풍으로 선거에 참패하면은 본인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기 때문에 한덕수를 찬성하자 이 메시지를 발전을 한 거죠. 그러면은 친명 의원들 입장에서는 친이재명 만약에 이것을 당론으로 부결로 하면은 가결을 지침을 내리다시피 했는데 이재명이 부결로 당론으로 하면은 이재명은 패싱되고 이재명의 존재감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밀어붙인 것이죠. 친이재명계 의원들이 가결적으로 이재명의 지침에 따라서. 자, 이렇게 돼서 두 가지 이유로 당론이 선회가 됐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이 또 총선이 아니고 보궐선거 국회로 입성을 해서 해계종 불체포 특권, 이 방탄조끼를 입기 위해서 수사가 막 지금 다가오고 있으니 이 상황에서 국회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죠. 충격적 여론조사, STI, 인천 계양을 조사, 국민의힘 윤형선 49.5, 민주당 이재명 45.8, 3.9%포인트 차. 그리고 지금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박안주 의원의 성추문 이런 것 때문에 충청에서 지지율이 급락을 해서 어제 19%인가 그렇게 나왔죠. 자, 그런 것들에 더해서 최근에 한동훈 후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그때 인사청문회 또 그제 예결해서 맞붙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판판이 깨지는 이런 상황이 TV로 다 중계가 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자질론이 급속히 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예결을 했는데 그저께 이어서 그저께 고민정 한동훈이 서로 공방을 벌이는 일방적이지만은 한동훈이 일방적으로 우세한 공방이지만은 그것이 조회수가 250만 이렇게 됐다는데 거기에 움찔해서 어제 예결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동훈을 피해서 질문도 안 하는 한동훈에게는 아예 질문을 안 하는 그런 또 총격을 빚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들을 국민들이 알면서 앞으로 이 민주당이 추락을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개항을 해서 재역전시킬 그럴 계제는 거의 없어진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재명이 무명의 후보에게 떨어지면 정치 생명은 끝나는 거죠. 이 상황에서 아주 편한데 송영길이 5선을 했던데 송영길이 20%를 이겼던데 그리고 대선에서 이재명 본인이 윤석열 후보에게 8.8%를 이겼던데 거길 찾아서 갔는데 거기서 졌다. 그러면 정치 생명은 끝나는 겁니다. 남는 거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뿐이겠죠. 사실상 정계 은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선언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겠죠. 정계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법원에서만 볼 수 있을 수 있죠. 자, 그 상황에서 지방선거도 지금 완전히 참패, 민주당 참패 분위기로 가죠. 17개 광역단체장 중에서 한 4개 정도, 4개는 뭐 건질 거다. 호남 3곳, 제주도. 나머지는 다 패배한다. 그러면은 이 민주당이 더 이상 지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당 자체가 대선에서 5년 만에 정권을 뺏기고 그전에는 10년 주기 설이었는데, 그리고 이어진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고 대선에 출마했던 사람이 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가서 지고 또 지고, 당시 대선 때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와서 또 참패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이 이 상태로 있을 수가 없죠. 친문, 친명, 친이재명이 섞여있는 이 민주당에서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또 합리적인 민주당 의원들도 몇 사람 있죠. 뭐 조홍천, 뭐 이상민, 이런 의원들도 같이 하기 싫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민주당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체될 가능성이 해체될 게 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일단 친명, 친이재명 쪽은 어떤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패족 선언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갈 것이고, 사실 이재명계라는 게 이재명의 대선 출마를 위해서 짧은 기간에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없으면은 그 계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친명들이 지금 친문과는 워낙 이렇게 감정이 안 좋고 쌓였기 때문에 같이 할 수가 없죠. 그러면은 친문은 남아서 8월 전당대회 예정대로 치러서 당권을 가지려고 할 텐데, 그런데 특히 그러면서 친명, 이재명 책임론 이렇게 막 제기를 하겠죠. 어쨌든 대선과 지방선거 보선에서 진 사람이 이재명이니까. 그런데 이재명 친명 쪽에서는 왜 졌느냐? 대선에서 왜 지고 지방선거에서 보선에서 왜 이렇게 판판이 깨졌느냐? 그것은 문재인 5년 때문이다. 문재인 5년 동안 부동산 문제, 실업 문제, 그 실정, 잇따른 실정, 그리고 대북 문제만 전념을 하다가 다른 정책 하나도 하지 못했고,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이런 걸로 민심이 떠났기 때문 아니냐. 그러면은 원인 제공은 이렇게 참패, 릴레이 참패의 원인 제공은 문재인이다. 근데 문재인 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직접 나가서 선거에 뛴 사람은 이재명 아니냐? 지방선거, 보궐선거도 이재명 쪽에서 주도했지 않느냐? 자, 이렇게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일부 정치평론가가 이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나옵니다. 심지어 지금 양산에 내려가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해서 야당을 이끌지도 모른다. 자, 이런 견해까지 나오는데, 일단 그 근거는 이런 겁니다. 일부 정치평론가가 내놓는 근거는 퇴임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때까지 일정 부분의 지지율을 유지했다. 극성 팬덤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극성 지지층을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때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했죠. 다시 출마할까요? 했는데, 이것도 지금 거론을 합니다. 일부 평론을 하는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 이재명의 문재인의 재등장, 전면 재등장은 현실성이 없다. 그리고 복귀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문재인은 더 이상 열성 지지층이 있을지 모르지만,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이 국민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고, 오히려 그것은 이 국민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래서 그때부터 복귀하는 순간부터 아마 추락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고,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이합집산, 야권, 지금 진보 진영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 이 막후 정치를 할 수 있죠. 양산에 앉아서 SNS를 하면서 대리인을 내세워서, 지금도 이 SNS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치 활동을 시작을 했죠. 여러 가지 본인의 근황을 알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빗대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이렇게 비판을 하는, 간접적으로 비판을 하는, 자,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SNS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양산 사저로 데려간 그 전직 대통령 보좌진 3명이 전부 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 청와대에 앉아있을 때 메시지를 관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수렴 청정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 그 중에 친노로부터 출발한 친문 정치인들에게 수렴 청정을 할 가능성은 남아 있지만은 전면에 등장할 수는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자 어쨌든 이렇게 SNS에서 그 정치를 할 텐데 반문재인 진영에서는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민주당 안에 반문재인 진영, 대선과 지방선거 이 패배가 모두 이 문재인 때문인데, 5년 동안 그 실정 때문인데, 민심이 위반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상황을 문재인이 SNS를 하거나 아니면은 친문이 다시 이 주도권을 장악을 하라고 하면은 친명을 했던 사람들이나 합리적인 그 진보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나 집단으로 탈당을 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왜 탈당을 해? 내가 민주당의 주인인데, 이렇게 서로 충돌을 하다가 당이 쪼개져서 더불어민주당은 공중분해될 가능성, 해체돼 버릴 가능성, 그런 가능성도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재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재명이 만약에 기사 회생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뭐 당이 각 개파가 뭐 수습을 해서 끌고 가겠죠. 끌고 가겠지만은 물론 이재명이 회생을 해도 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하면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재명이 있으면은 끌고 갈 가능성이 여지가 조금은 남는데, 이재명까지 가라앉아 버리고 당이 참패를 하면은 더불어민주당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체되면은 그중 일부는 뭐 국민의힘과 같이 할 수도 있죠. 왜 그러냐면은 국회의원들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자기가 또 배지를 달 수 있는지 없는지입니다. 그런데 가령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 대거 포진해 있는 서울, 인천, 경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죠. 이 사람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자기가 지역구로 있는 곳, 자기 지역구가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다면,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지방선거에서 나왔던 단체장이든 그 강력위원이든 기초위원이든 참패를 했다면은 불안하죠. 2년 후에 또 총선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을 갈아탈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제 그 인준투표에서 항명을 한 60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더불어민주당 그대로 있는다고 해도 친문계 중심으로 100석을 채우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힘이 지금 109석, 110석 승리니까는 국민의힘이 제1당이 될 수도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야당은 여러 갈래로 쪼개져서 윤석열 정부가 전국을 운영하는데 훨씬 수월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재명의 이 쇼킹한 여론조사 결과 45.8, 그리고 윤형선 49.5,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6일 지방선거 이후에 민주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짚어봤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